안녕하세요.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는 하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작은 실행의 힘을 다룬 책이죠. 실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패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윈스턴 처칠은요, 성공이라는 것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해야 되는지 오늘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이 시간 끝까지 시간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대학교 등 이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실수와 패배, 좌절과 시련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무언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거든요.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자세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살면서 실수, 실패, 또 좌절감, 실망감을 피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물입니다.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되는 건데요. 기대감이 클수록 절망도 커지죠. 여러분은 그런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물러 있나요? 혹은 금세 훌훌 털고 새로 도전할 수 있나요? 기대감이 클수록 절망도 커지는 법이죠. 기대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절망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기대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다 해도 평소 잠재의식에 사전 프로그래밍을 해두면 곧바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해서 적절한 대비책을 생각해 두면요,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때로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일에서 가장 큰 성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크게 망하고 파산은 했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중에는 훨씬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 예이죠. 그 사람들은 첫 사업을 접은 뒤에 절망을 했을까요? 절망하기는커녕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첫 사업이 망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이게 상황이 좋지 않았거든. 그 일에 뛰어든 주변 지인들은 전부 모든 것을 잃었지? 나도 피해가 적지는 않지만 그나마 빨리 손해를 입고 또 빠져나와서 그나마 천만다행이야. 나는 운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 다음에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빠르게 실패하면 빠르게 배워서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한번 나오네요. 빠르게 실패하면 빠르게 다시 성공할 수 있대요. 전구를 발명해낸 위인 에디슨은 실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낸 것이다. 이렇게 많은 실패를 통해서 에디슨도 결국은
전구를 발명해낸 것이죠.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얻어냈습니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이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되겠지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성공을 향한 아주 큰 도약이 되는 것이겠죠. 위기가 닥치거나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는 당황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고 또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럴 때 침착한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미리 실패할 거를 예상을 하기도 했었고, 실패한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인간은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 판이하게 다를 때 사고가 정지되고 흥분이 된대요. 실패하면 안 돼. 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야 침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던 이들도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럴 때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모두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을 가장 큰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시점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죠. 흔히 사람들은 누군가 큰 성공을 거둔 것을 보면서 운이 좋았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어쩌면 그렇게 믿어야 노력하지 않는 이 자신에 대한 면죄부가 생기기 때문일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그들에게는 엄청난 노력으로 수없이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기나긴 역사가 있었다는 것, 그들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실패도 함께 있었겠지요. 역사에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잖아요. 좋은 일과 복잡하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겪었을 때 훗날 그것이 나라의 역사가 되고 나의 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기회가 되어서 누군가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들 역시 사람들은 단지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성공을 했을 뿐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운으로 성공을 했을까요? 동기부여는요, 상황이 어떻든 자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을 깨달을 때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긍정적인 상황에서의 동기부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진 나를 보는 것,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좋아질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나의 모습, 이 모습을 내가 자신 있게 상상하고 인정했을 때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3일 정도는 동기부여가 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졌다는 이 사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느꼈을 때 동기부여는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존재하는 곳은 비어있지 않아요. 어떤 감정이든 항상 우리 감정이라는 그 상자 안에는 어떤 감정이든 항상 들어차 있습니다.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을 비우면 긍정적인 감정으로 채우기가 수월해지겠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의 감정이라는 상자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빼내야 감정의 긍정성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복과 즐거움뿐 아니라 목표 의식도 긍정적인 감정의 한 형태이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을 내보내기 어려울 때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에서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지?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물어보세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어떤 거지? 그리고 끈질기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은 일은 과연 무엇인가? 지식과 능력을 이미 갖추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어떤 명확하고 뚜렷한 답이 그려지시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선명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발동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조금씩 변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명한 이미지는요, 그 자체로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부여에 관한 또 다른 뿌리 깊은 고정관념은 일단 불 붙으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이에요. 실제로 이런 믿음은 신화처럼 굳어져 왔거든요. 어느 동기부여 전문가가 강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한번 동기부여의 불이 들어오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한번 마음을 동하게 한 그 동기부여가 계속 유지되어서 일상에 극적인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그게 가능하다고 말해줍니다. 동기부여가 한 번만으로 자동적으로 유지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동기는요, 매일 새롭게 창조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적절한 동기가 반복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 안전한 그 삶에서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그 생존의 공간에서 영원히 성장을 멈추고 힘겹게 이룬 성공조차 아주 따분한 일상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떠올릴수록 행동에 영향을 주고요. 꿈의 크기가 클수록 행동도 그에 맞추어진다는 진리를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모든 목표는 더 큰 목표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달성되어 갈 때쯤 다음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의 산을 넘을 때마다 점점 더 높은 산을 바라보는 것처럼 목표도 계속 수정이 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표가 작게나마 현실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동기는 계속해서 재생산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끝까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행동을 수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행동을 함께 해나가야 하는데요. 큰 행동이 필요할까요? 절대 아니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아주 조금만 성장하면 됩니다. 아주 조금만 달라지면 됩니다. 어제 책 한 줄을 읽었다면 오늘은 2줄을 읽으면 되고요. 오늘 2줄을 읽었다면 내일은 3줄만 읽어도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는 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죠. 목표를 세우면요, 부자가 될 수 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세웠으니까요. 그리고 노력할 수 있으니까요. 명확한 목표를 정한 뒤에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것은요, 절대 비밀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뻔해 보이기에 너무 쉽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성공의 원칙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성공한 수백만 명의 거장과 위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증명된 진리입니다. 누구나 내면에 성공과 실패의 메커니즘이 존재하거든요. 실패의 메커니즘은 본능적으로 발동합니다. 전체 인구의 80%가 항상 돈 걱정을 하면서도 지극히 평범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반면 성공의 메커니즘은 방아쇠를 당겨야만 발동합니다. 그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예요. 목표를 세우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실패 메커니즘을 차단시켜 줍니다. 당신이 목표를 향한 행동을 지속하는 한 인생에서 실패 메커니즘은 다시는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명확한 목표를 정한 뒤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것, 그리고 즉시 행동에 돌입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는 것. 이것은 절대 비밀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뻔해 보이기에 간과되고는 하는 가장 당연하고도 가장 효과가 좋은 성공 원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괜찮아지고 조금 더 성공하는 그 길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